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이렇게 쌀쌀해질 때쯤 되면 생각나는 제철 과일, 바로 귤입니다. 예, 귤.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확 고이시죠? 새콤달콤한 그 맛이 떠오르는데, 근데 말이죠, 이 새콤달콤한 맛 이외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제주대와 함께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감귤 추출물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인지 능력에도 좋다, 맛도 좋다. 그러면 올해는 귤을 더 먹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는군요. 자, 이 귤처럼 상큼한 아침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죠. 다 함께 출발! 피플앤이슈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정원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상납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요. 네.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결국은 박 대통령에게 갔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죠. 긴급 체포됐던 안봉근, 이재만 전 두 비서관의 수사 조사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봉근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그럼 받은 돈들은 어디 갔냐? 네. 다시 박 전 대통령에게 올려보냈다. 그래서 자신들, 그러니까 뭐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3명은 그냥 일종의 국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더 커지는 게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추가 기소 뭐 이런 이야기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화살의 방향이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한 건데 그러면 수사 흐름도 좀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검찰은 이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하는 그 혐의 중에 뇌물죄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 기소할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비자금으로까지도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들을 받아 챙겼었다면 그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모았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전 정부의 비자금 수사로까지 이야기가 커질 수가 있는데요. 법조계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다만 나옵니다. 왜 저 문고리 3원방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냥 단순하게 전달했다라고 하느냐. 본인의 착복 혐의를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통치 자금으로 좀 바꾸려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지만 통치 자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좀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통치 자금 쪽으로 좀 빼려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고리 3인방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불과 하루 만에 모든 책임을 또 그냥 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려버리니까 또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문고리 3인방의 배신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도 몇 시간 전에 결정이 됐죠? 네, 오늘 새벽에 안봉근 이재만 구속영장 바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구속이 됐었는데요. 검찰은 구속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이번에 이 수사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진술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까지 또 뇌물죄 부분까지도 좀 더 확실하게 수사를 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저희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연일 검색어에 창원 터널이라는 검색어가 오르내렸는데요. 보니까 도로를 달리던 기름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또 어제 오후 1시경 너무나 안타까운 터널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 터널이었었는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터널을 지나서 나온
저 예. 화물차, 5톤 화물차가 이제 들이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 저 이제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저 5톤 화물차 안에는 뭐 수십 통의 이제 기름,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랬더니 실려 있었던 저 뭐 윤활유라든가 저 화학물질 드럼통들이 네. 반대편 차량으로 튕기면서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차선에서는 저 차량에 불이 났는데 반대편 차량은 저 불붙은 드럼통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추돌을 하게 됐고 네. 여기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반대편 차량 쪽에서 또 이제 사망, 안타까운 죽음 사고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창원 터널의 사고가 이번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터널 자체의 문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났었는데 왜 예방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한 2km의 저 창원 터널 자체가 좀 깁니다. 예. 그다음에 처음 시작,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는 이게 굉장한 오르막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르막으로 쭉 터널을 타고 오다가 이제 터널을 빠져나올 때는 이제 급격한 내리막길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내리막길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감시 카메라, 이제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오르막을 쭉 타고 가다가 이제 저 대형 화물차가 내리막으로 가면서 혹시 뭐 블랙박스 영상도 있지만 굉장히 막 휘청휘청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감시 카메라, 속도 카메라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나. 아. 그러면서 왼쪽을 들이받고 드럼통이 반대편 차량으로 넘어간 이제 그런 흐름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 이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지적받는 게 저 대형 화물차의 이제 운전주가 네. 70대 후반의 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어떤 졸업 운전 가능성, 운전 부주의도 지금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으면 창원 터널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예, 네, 네. 사전에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지적이 함께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총기 사건이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버스에 총알이 날아드는 사건이 벌어졌네요. 네, 이 어제 오후 뭐 3시경이었었는데요. 이제 단풍 구경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관광 버스에 느닷없이 총알이 박히면서 유리창이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위치는 전북 완주군 뭐 이서면의 한 도로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총알이 들어온 구멍이 있네요. 입구 자국이 있죠. 예. 네. 총알이고 저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뒤편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서 승객들이 저 파편에 좀 다쳤는데 네. 다행히도 생명이나 뭐 이런 중상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요. 저 사고 즉시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네. 저 탄환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 총이 우리가 아는 그런 총알은 아니었습니다. 납탄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공기총이고 엽사, 사냥꾼들이 쓰는 이제 그런 탄환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아직 용의자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니까 붙잡지는 그렇죠. 못하고 있지만 예. 어떤 근처에 이 사냥 수렵을 하려던 사람의 오발 사고로 저 총알이 도로까지 날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문제는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합법이 아닌 나라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총기와 탄환의 출처 어디로 추정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통기는 안 되죠. 그런데 네. 이제 수렵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수렵 지역의 엽사들은 면허를 받아서 그곳에서는 이제 야생 수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인근 지역 완주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몇 군데 안 되는 수렵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거기서 하던 엽사들의 총알 탄환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웬만하면 11월 말까지 허가를 안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사고가 있어서 예, 예. 10월, 11월은 단풍의 계절이고 네네. 아,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다니죠. 때문에 네. 오히려 11월 이후 12월부터 저걸 풀어주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한 20일 정도 먼저 풀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런 사고가 났고 이게 이제 고속버스에 맞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었는데 주의해야죠. 뭐 네, 수렵은 네. 수렵이지만 저 그럼요. 예. 총알이 저렇게 그렇습니다. 튀어나와서 일반인들에게 예.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수렵장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고 배우 김주혁 씨의 발인이 있었는데요. 네네. 많은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이 함께했죠. 네, 이제 어제 45세 일기로 떠난 이제 배우 김주혁 씨의 발인식이 열렸었습니다. 뭐 동료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뭐 일반객들도 함께해서 참 슬픔을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인의 연인이었던 배우 이유영 씨가 끝까지 이제 지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화면 나왔었죠. 있었었고
지금 뭐 거의 보시면은 막 배우들의 눈물 바다였었고요. 지금 1박 2일 함께 했었던 예능팀의 멤버들도 끝까지 발인해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데요. 김주혁 씨는 현재 충남 서산에 가족 납골묘로 가서 이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사인이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심근경색일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두부 손상이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탔던 이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뭐 어제 저녁에 들어온 소식에 네. 따르면 경찰이 차량, 이 벤츠 G 바겐이라는 차량인데요. 급발진 뭐 수사와 조사도 함께 네.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배우 김주혁 씨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머리입니다. 네. 머리에 손상을 가해져서 사망을 한 거였었기 때문이고 당시 화면을 보시면은 그 차량이 거의 뭐 반파 전파되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의 어쩐 문제 크게 두 가지죠. 급발진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뭐 차량 자체의 안전도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기 화면을 보시면 급발진을 하려면 보통 대부분 브레이크 등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화면 속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안 켜져. 안 켜졌네요. 안 켜졌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론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급발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경찰 조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저 G 바겐의 안전도 문제인데 뭐 저 광고 영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뭐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차, 뭐 탱크 못지않은 차라고 해서 차량 선전 같은 거 보면 벽을 뚫고 나가는 막 그런 이제 선전까지도 있거든요. 저게 아마 그 저 자체 차량인데 저 차가 달려가다 벽을 뚫고 뭐 지나갈 정도로 가장 튼튼하다라고 하는데 막상 뭐 국제 공인기관의 주요 충돌 실험의 그 등급을 획득한 건 또 없다 그럽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벤츠 측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말릴 차량이었고 뭐 굳이 저런 걸 받을 필요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 차량에 대한 수사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과수에게 넘겨졌는데 그렇죠. 또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그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요즘 그 반려동물 때문에 혹은 아이들 때문에 IP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해킹이 그렇게 잘 된다고요? 네, 이제 IP 카메라,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CCTV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IP 카메라는 디지털인데 온라인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카메라다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경찰이 해커들, 이 IP 카메라를 해킹한 사람들을 이제 30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에 있는 1,600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디 있었던 IP 카메라냐? 가정집, 학원, 독서실, 또 탈의실,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 IP 카메라를 이제 해킹을 했는데 그건 이제 획득했으면 저기에 그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영상들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완전 사생활이고요. 뭐 부부의 침실을 엿본 것도 있고 에어로빅 학원에서 그 탈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찍은 것도 있고요. 뭐 독서실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도 찍은 것도 있고 참 그래서 지금 IP 카메라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 IP 카메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킹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디지털의 이제 역습, 폐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게 디지털화돼서 IP 카메라는 인터넷 주소에 딱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해커들의 뭐 전원에 따르면은 해킹이 굉장히 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건데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만 있으면 자기가 마치 서버의 주인인 양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빼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는 해킹 기법으로 이제 모든 IP 카메라를 들어가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제 이들 해커들이 받았던 영상의 그 크기가 90GB. 그다음에 녹화 동영상 파일이 거의 900여 개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P 카메라 제주에도 좀 많이 특히 맞벌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경우 집안이 궁금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또 하나 주의를 드리면 IP 카메라를 돌려놓는다고 해서 안심할 필요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그 각도를
원격 조종을 예, 해서 예, 자기가 예. 다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기술까지 네. 된다라고 하니까 해킹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문화, 특히 이제 기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런 폐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쪼록 범죄 예방을 위해서 IP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좀 어렵게 하거나 자주 좀 바꿔주시길 당부하면서 오늘 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예뻐지고 젊어지는 특급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나 가을 황사에 많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은 내 머리에 붙게 되고 그러면은 아우 이것 때문에 내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탈모에 대한 고민도 네.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특히 가을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은지.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털다리 그러니까. 한다 이런 예.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코너 준비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청춘을 돌려다. 예,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네요. 내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특급 비밀 머리카락 사수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면 혹시나 탈모는 아닐까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탈모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탈모로 고생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로 많은데요. 무려 네, 103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피, 머리카락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선생님, 그리고 두피 관리 전문가 탕미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방송인 두 분은 네.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풍성하시네요. 네, 예. 류대산 씨도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탈모 왜 생기는지부터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네. 볼게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가장 많은 건 유전이에요. 유전적인 유전. 소견으로 보는 게 있는데 유전만은 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인 경우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도 맞아요. 탈모가 일어날 수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원형 탈모증 같이 그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우리 몸에 뭐 빈혈이 있다거나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 해서 내분비 계통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뭐 출산하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래서 그 탈모가 일어나면 일단 원인을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탈모라는 게 많이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탈모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나이 차가 10년 이상씩 늙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예. 큰 고민인 것 같거든요. 네네. 예. 탈모가 진행되게 되면은 자기 나이보다 2배는 더 늙어 보입니다. 맞아요, 두 배.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숱이 많아지게 되면 자기 나이보다는 또 2배로 젊어 보이게 젊어 되는 보이고. 거죠. 아, 지금 이거 배우 원빈 씨예요? 네. 와. 저 옆에 김광규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네. 지금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김광우 씨랑 닮았네요. 네, 이런 온라인에서도 합성 사진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배우 김광우 씨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왼쪽에 있는 분이 숱이 원빈 씨 많을 같아요. 때가 좀 전에 우리 젊어 그 보이시네요. 조각 같은 원빈 씨도 네. 머리가 만약에 숱이 없다라면 20년은 더 늙어 보일 거예요. 늙어 보이네요, 진짜. 일단은 원빈 씨께 심심한 사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진짜 반- 원빈의 아저씨네요. 예. 그렇죠. 그만큼 이제 또 우리 김광규 씨가 머리숱이 많아진다라면 20년은 아마 젊어 더 보여요. 젊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 머리숱은 예. 나의 이미지를 많이 좌우한다는 거죠. 예, 김광규 씨도 지금 아직 총각이신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머리 수출 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자,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네. 남성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탈모 그러면 대머리는 여자는 없잖아 이런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탈모에 대한 고민이 맞아요. 많죠. 맞아요.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이제 병원에 찾아오는 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제가 그 하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여성인 경우에 탈모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뭐 대머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탈모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 이제 보면 네. 탈모가 남자랑은 좀 다르게 네. 그 헤어라인은 잘 침범을 안 해요. 그래서 헤어라인은 네. 남아있고 정수리 부분이 저런 식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두피가 보이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가 네. 점점 진행이 되면 두피가 휑하게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남자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유는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적고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 정도가 좀 적고 그다음에 아로마타제라는 그 효소가 있는데 그게 머리를 안 빠지게 해요. 그래서 네.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죠. 근데
그런데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머리카락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오셔서 원인을 네.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예.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준비한 건 뭐냐면은 네. 집에서 우리가 머리를 매일 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 감는 방법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스튜디오에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직접 직접 한번 감으세요?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시죠? 예, 지금 제가 모델을 준비했어요. 네, 예. 나와주시죠. 자, 일단은 야. 여성분들이 이제 맞아요. 샴푸를 할 경우에 어려워요. 머리가 우리 선생님 조금 기니까. 옆으로 살짝만 가주시죠. 머리가 기니까. 네네. 그래서 최혜정 MC가 네. 평소에 어떻게 머리를 감는지 일단 먼저 제가 본인 맞는지. 머리를 감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 아유, 네. 획기적인데 여기서 감으면. 네, 아. 지금 저처럼 이제 머리가 긴 네. 네, 마네킹 모발이 있는데요. 일단 준비가 먼저 됐어요. 예. 네, 머릿결이 안 머리를 좋네요. 네. 풀고, 네, 저도 그렇거든요. 일단 먼저 예. 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아, 맞아. 네. 이렇게 귀신 머리처럼 네. 확 앞으로 까죠. 뭔지 알죠? 네, 공포영화처럼. 넘긴 다음에 네, 이렇게 네, 맞아. 충분히 적셔주는 어떤 분들 게 진짜 이렇게 대야에다 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많아요. 이게 또 어떤 한 번에 분은 샤워기를 되니까 활용하는 분도 굉장히 있고.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적셔준 뒤에는 네. 본인이 머리 감는 방법이죠. 자,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그다음은 샴푸. 샴푸를 네. 짜서 충분히 또 짜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저 같은 모발에다가 경우는 집에 이렇게 샤워기가 해서 있어가지고. 충분히 거품을 근데 지금 빨간불이. 예. 아, 그리고 이게 나서 아니네. 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발 끝에도 충분히 샴푸로. 이렇게 슥슥슥슥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한 다음에 보면 골고루 예. 지금 샴푸가 네. 다 묻었죠. 예, 아. 지금 그만하라고 빨간불이 켜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예, 지금 이게 좀 잘못됐죠. 네. 일단 물을 묻히고 하면 수막이 네. 형성돼서 샴푸 제가. 바르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네. 지금 그 샴푸라는 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두피에 그냥 발라가지고 문지르면 예. 그거는 사실은 세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클렌징할 때도 클렌징 폼이라는 게 있고 거품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클렌저가 많이 네. 나오죠. 예, 예. 머리도 마찬가지. 거품을 충분히 내가지고 씻기셔야 그 모발에 그 두피에 있는 때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제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하는 거품을 내는 예, 제품도 중요하겠지만 거품을 내서 씻어야 거품 형태로 이게 가는 게 굉장히 그 때나 이런 그 노폐물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리고, 예. 머리를 이제 끝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 네. 사실은 두피 쪽에 그 모공을 막는 그런 이물질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머릿결에 있는 거는 그 두피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홀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씻을 때, 맨 처음에 씻을 때는 네. 두피에 있는 뿌리죠, 노폐물을 뿌리. 한 개- 그러니까. 그렇죠. 뿌리부터 샴푸를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서 네. 또 린스를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릿결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방치를 해둔 채로 샤워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헹구면 헹구는군요. 굉장히 보들보들해지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떨까요? 그것도 사실은 네.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샴푸, 린스는 두피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더 모발이 손상받고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씻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는 네. 그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네. 물로 씻어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 린스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린스는 사실은 그냥 부드럽게 하는 정도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오랫동안 두피까지 할 안 하고 린스를 그렇죠. 끝에 하는 게 낫겠네요. 린스는 샴푸는 두피를 하더라도 린스는 두피에 안 닿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모발만 하면 좋고 두 가지 거기에 차이. 중요한 건 네. 오래 놔두는 건 네. 린스랑 착각하는 게 트리트먼트라는 트리트먼트. 게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좀 오래 놔두셔도 되죠. 흡수가 돼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 자, 샴푸는 두피에 직접 닿고 거품을 그렇죠. 내서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예. 린스는 두피에 닿으면 안 되고 머리카락만 살짝 머리카락. 닿게 한 네. 다음에 바로 씻어내라. 그렇죠. 트리트먼트는 이 두피에 모발을 닿아도? 관리하는 제품이기 네, 때문에 네. 좀 놔둬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탈모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탈모 전문 샴푸가 또 있죠. 네. 요건 좀 방법이 다른가요? 자, 조금 전에 네. 지금 일반 샴푸는 우리가 이제 모발 위주로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닦아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두피, 탈모가 지금 걱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모공 속에 두피 속에 그냥 이제 물을 그냥 묻히는 것보다 머리를 네. 적시는 것보다는 예. 샴푸를 거품을 내 가지고 두피 위주로 발라줘야 돼요. 발라라. 예, 이거는. 만약에 물을 묻히게 되면 네. 수막 현상 때문에 좋은 제품이 두피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한번 좀 시연을 좀. 네, 해주시면 제가 좋을 한번 것 시연을 같아요. 예. 해서 물을 안 묻히고 보여드릴게요. 하는 건가? 물을 안 묻힌다. 이게 이거는. 이게 탈모 전문 샴푸거든요. 네. 이거를 적당하게 짜셔가지고 짜서. 자 거품을 좀 내셔가지고 아, 네. 물 두피 없이 속에 하네요.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M자가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여기 살에다가 예. 이렇게 아, 두피에다 어? 직접 그렇죠.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그 M자 고 부위 딱 예, 이렇게 만나는 미리 지점. 발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네. 물을 보통 뭐 샴푸와 상관없이 물을 뿌리는데 그러지 그렇죠. 말고 네. 샴푸부터. 예, 샴푸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두피 관리하는 약을 바르듯이 그렇죠. 그죠? 제품을 네. 바르듯이 그렇게 네. 해라라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네. 이렇게 발라가지고 네. 3분간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3분 동안. 네. 3분 정도 놔두고 그렇죠. 네, 바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탈모가 좀 발라주면. 의심되는 부위를 먼저 좀 이렇게 그렇죠. 발라달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데는 굳이 안 발라도 되지만 예. 탈모가 걱정되는 부위는 좀 더 연고 집중적으로. 바르듯이. 그렇죠. 네. 너무 잘 아시는데요. 예. 이렇게 발라주시고 네. 3분간 방치해 뒀다가 네. 이제 우리 3분이 이제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샤워기 딱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 머리끈은 풀르시고. 예. 자 아, 그러면 샤워기에 이제 우리 두피 그 전문 샴푸를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발랐잖아요. 거품을 많이 안 내도 됩니까? 그냥 그렇죠. 이렇게 바르고 놔두면 돼요. 아까 손에다가 이미 네. 거품을 냈잖아요. 아, 아니, 그냥 살짝 바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거품 내라고 그러면은 그쵸. 이게 막 엄청나게 거품을 일어나게 막 비비잖아요. 그 그러다 정도는 보면 막 아닌 머리도 거예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네, 거예요. 예. 살살 두피 속으로 잘 집어넣어가지고 넣는 게 중요하다. 예, 3분 정도 방치를 했다가 예. 자 이제 우리 샤워하러 샤워 부스에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물을 틀어놓고 네. 두 손을 이용해서 두피 위주로 이렇게 두피죠. 속에다가 손을 예. 넣고 예. 이렇게 아. 손을 그러니까 지금 넣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뒤로 뒤집었지만 그렇죠, 본인이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네, 샤워기에 이제 물이 그래가지고. 나오면 예. 이렇게 그냥 비벼만 주면 아. 거품이 이때 나오죠. 이제 물에 닿으니까 거품이 많이 그렇죠.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 흘려서 예.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아까 이미 부드럽게. 그렇죠. 그래서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예. 맞아, 요건 얘기 들었어요. 박박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그래서 해달라고.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네. 어. 이게 이제 지금 그 탈모 전문 그러니까 관리 그렇죠. 샴푸를 그렇죠. 예, 얘기하고 네. 있는 건데 대부분이 그거는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네. 탈모로 고민을 하시고 네. 여성분들도 제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효과를 있게 쓰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모공 속에 노폐물이 피지나 각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모발들이 네. 거의 못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탈모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네. 이제 모공을 깨끗하게 해서 모공을 열어줘야지만이 예. 탈모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샴푸 두 종류를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서 평소에 쓰는 일반 샴푸. 그리고 탈모 전용 전용 샴푸. 샴푸. 이 두 가지는 조금 방법이 다르다. 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이 탈모와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상식들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 탈모는 원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인데 네. 자, 첫 번째, 탈모는 유전 유전 때문에 때문에 생기는 거 생기는 게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럼 우리 다 유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여기는 답변을 예. 지금 예스라고 예스입니다. 했습니다. 아, 심지어 유전의 영향이 많다고 돼 그렇죠. 있네요. 유전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자도 유전 네. 때문에 빠져. 근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다가 네. 아니다. 저 다자가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건 아니까 그냥 많은 거고 많은 퍼센테이지가 유전이고 네. 왜냐하면 유전이라고 다 빠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유전이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세대 걸러서 온다고. 맞아요.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잘못됐어요. 아. 그러니까 우성 유전이라 그 이제 머리 빠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랑 결혼하면 네. 머리 빠지는 사람이 좀 더 강력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참 모든 슬프네. 사람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그 유전자를 받더라도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되는 사람만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가 머리가 없다고 해서 네. 밑에 무조건 머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퍼센테이지 확률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머리가 빠지면 바로 네.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전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평소에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시면은 네. 조금 더 신경 신경 써요. 써서 신경 관리를 써야 하시라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자, 대머리인 사람들은 정력이 세지 않나요? 이런 속설이 있죠. 이거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게 진짜요?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네. 대머리가 맞아요, 된다고 맞아요. 알고 있고 예. 남성 호르몬이 강하다는 거는 뭐예요? 네. 사랑을 예. 사랑이 힘이 세다는 거 아닙니까?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답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미는 분도 있어요. 예. 아니죠. 전혀 전혀 무관하다고 아니죠. 돼 있네요.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해서 그 정력이 센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있다고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남성 호르몬 중에 머리를 빠지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DHT라고. 그 호르몬으로 바뀌어야 그게 머리가 빠지는 거라서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이 네. 많다고 정력이 센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아예. 남성 호르몬 많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가 많이 자라잖아요. 예, 남성 호르몬 많으면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고요. 그것도 틀렸나요? 야한 생각한다고 머리 자라는 거 아니고요. 아, 아니군요. 그냥 전혀.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빠지게 하는 호르몬으로 많이 바뀌고 그게 작용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건 아예 근거가 없던 얘기고. 자, 세 번째. 탈모 예방에는 검은 콩이 좋죠. 이것도 라는 있는 질문이 얘기예요.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 뭐 네. 블랙푸드라고 해서 검은 네. 콩이나 두유 많이 먹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에요. 예. 와. 이제 여기서 아니라는 건 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블랙푸드가 네. 먹으면 머리가 검해지고 머리카락이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콩은 아니구나.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발도 단백질 성분이 맞아요. 케라틴이고 다. 그래서 네. 그것도 공급해주고 또 이게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져서 네. 아까 남성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 바뀌잖아요. 예. 그거를 좀 컴피티션, 경쟁을 해주기 때문에 예. 좋고 항산화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은 좋은데 검은 걸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더 좋아지고 머리가 나고 없던 머리가 생기고 그렇진 전혀 않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죠. 영향은 있겠죠. 네, 머릿결이 영향은 좀 좋아지고. 예. 그런데 그게 그렇죠. 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 상관이 없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아까 그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네. 이걸 맞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머리를 감게 되면 네.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꽉 많이 아. 쌓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100개 이상이 빠지는데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 또한 탈모를 의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샤워하고 해도 뭐 이렇게 수채구멍을 막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정수리를 제가 뭐 제 정수리를 잘 보는구나. 어떠세요, 선생님? 지금 이 정도면. 이제 괜찮나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네. 모양이 좀 안 나고 이런 경우에는 좀 진단을 미리 하셔가지고 네, 네. 체크를 미리 해보시는 가서. 게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본인이 네. 만약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네. 뭐 그 숱이 적고 네. 머리 감았는데 주저앉는 것도 있지만 네.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뭐예요? 머리카락을 다른 한 20개, 30개 이렇게 잡아서 네. 당겨봐요. 네, 근데 당겨요. 그게 뭐 한두 개, 두세 개 빠지는 건 괜찮은데 네. 뭐 서너 개, 너댓 개가 수로 빠진다. 아, 2, 30개를 잡고 그렇죠. 이렇게 좀 센 강도로 그러면? 당겼는데 네. 이 중에 한 4, 5개가 빠진다. 빠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그럼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남성인 경우에 보통 이제 M자랑 그래요. 예, 맞아요. 헤어라인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손을 그 눈썹 위에다가 대요. 네. 그래서 네 개 손을 댔는데 네. 그게 헤어라인이 안 가려지면 네. 일단은 조금 의심해 보셔야 벗겨진 돼요. 거구나. 네, 그렇죠. 벗겨진 거죠. 선생님 어떻게 예. 아니요, 너무 벗겨졌는데요? 밑으로 내렸어요. 예. 괜찮으세요. 괜찮은 거예요? 아직. 괜찮은가요? 근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그 혹시 그 위에 이 사람 결혼도 안 했어요. 위에 분들이 혹시 그런 소인이 있으면 네, 네. 지금은 괜찮지만 네네. 조금 이렇게 조심해라. 꾸준히 네. 관찰해 유전은 보는 게 좋아요. 저희는 예. 수시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면 빨리 진단을 하셔갖고 센터나 아우. 방문하셔서 네. 미리 예방을 그러니까 하셨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이제 네. 탈모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한번 네.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선생님 좀 네. 보여주시죠. 네. 탈모 방지 팩을 네.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쉬운 거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바나나 팩인데요. 네, 바나나? 집에서도 아주 쉽게 2분만 예. 시간만 오. 드리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준비한 이 바나나 팩을 미리 좀 발라놨거든요. 네. 이렇게 반쪽을 좀 발라놓고 예. 이제 이 일단 반쪽을 바나나 팩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바나나 팩을 예. 집에서 잘 익은 이 바나나를 예. 잘 익어야 돼요. 예. 잘 익은 거. 익은 거. 그러니까 네. 그 뭐 거뭇거뭇한 거 막 생기는 바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익어서 못 먹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잘 익은 바나나를 예. 집에 보면 우리 이렇게 도깨비 믹서기. 방망이 같은 거 네네. 있으시잖아요. 예. 익서기로 거기다가 갈아주는군요. 오. 그 옆에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남성분들. 안 열리죠? 좀 열어주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똑똑 끊어서 네. 이렇게 넣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갈아요. 알기 쉽게 네, 이렇게 넣고. 해서 넣고, 예. 다른 게 뭐 들어가진 않네요. 네, 그냥 이 그냥 바나나 갈아요? 잘 익은 바나나 예. 어. 갈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갈기만 하면 돼요. 갈아서. 네, 갈아서 그다음에는요. 곱게 갈아야 돼요. 엄청 곱게. 네, 아. 곱게 가르셔서 그다음에 네. 우리 볼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오. 그리고 담고 여기에다 네. 또 뭘 하나요?
그다음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올리브유, 해주고, 기름을? 네. 뭐 두피에 좀 올리브유가 안 좋지 없으면 네. 올리브유가 좋죠, 예, 예, 원장님. 예. 기름이다 근데, 보니까. 올리브가 뭐 나쁘진 않는데 네. 네. 기름이다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 모공을 맞거나 그러면 얼굴 같은 뾰루지 생기는데 두피에도 네. 뾰루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네. 하더라도 네. 좀 청결하게 나중에 씻어야 되겠죠. 예. 올리브유나 이제 우리 달맞이꽃 종자로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보습에 되게 효과가 좋고요. 예. 염증이나 이런 데도 탁월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바르면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믹서를 하셔가지고 심플하네요, 만드는 네, 건.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너무 보면은 간단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섹션을 뜨셔가지고 네. 두피 속으로 네. 이렇게 꾹꾹. 그 바나나에는 네. 그 열을 또 내려주는 성분이 들어있고 아하. 트립토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발라서 한 10분 있다가 예. 깨끗이 씻어내시면 예. 완성된 거예요. 아, 간단하네요, 진짜 그렇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이게 지금 바나나를 지금 발라놓은 거예요. 바나나 팩. 그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열도 내리고요. 예. 대부분이 탈모 있으신 분이 두피가 열이 뜨겁다 많아요. 그러거든요. 아. 근데 뜨거우면 머리가 타들어가잖아요. 예. 가늘어지잖아. 예. 이 부분을 빠르게 해소를 시켜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비타민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영양 공급도 되고 염증도 예. 또 가라앉고. 네. 그거 좀 한번 씻어낸 다음에 한번 우리가 네, 확인해 피- 볼 수 피부에 있을까요? 네, 비교가 네. 어떤지? 네네. 예. 옆에 물이 있네요. 뭐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로 씻어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화면을 네. 아까 준비를 한 거를 보여드릴까요, 차라리? 아, 그래요? 예. 한번 볼까요? 비교 화면이 있습니까? 이미 네. 이 자, 팩을 했을 때와 요거요. 후에 바나나 팩을 하기 전에 예. 저희가 이제 이분의 모공 상태를 보니까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네요, 껴있죠, 왼쪽이요. 왼쪽에. 네, 근데 이제 10분 후에 바나나 팩을 하고 난 후에 네. 깨끗이 세정을 하고 촬영을 했을 때 예. 두피가 청백색을 띠고 있고요. 모공이 다 열렸죠. 아. 자, 머리카락은 3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막혀서 못 나오는 모발 때문에 탈모로 예. 이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탈모 고민되시는 분들 일단 머리 열을 좀 식히고 마사지를 네. 하기 위한 방법 바나나 팩을 활용해라. 굉장히 쉬웠거든요.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전문의와 상담을 좀 네, 하고 고민되시는 분들 팁 가야 하나, 되는데 팁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좀 하나 알려주세요. 얘기할게요. 예. 이제 그 이런 팩하고 관련한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 원인을 알아서 네.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바나나 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영양 성분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그 성분이 사실은 햇빛이나 산소랑 닿으면 파괴되는 것들이 많아요. 비타민 C 같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네. 예를 들면 그 자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본인이 이런 팩에 맞는지 알러지 테스트 같은 걸 좀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원인을 찾아서 원인 치료하는 게 근본 가장- 원인. 네,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탈모 고민 많은 그런 분야였는데 맞아요. 좀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카페부터 잠을 잘 수 있는 카페, 디자인이 특이한 카페까지 여유와 재미가 있는 이색 카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무엇인가 던지고 뭘 던지나 봤더니 다름 아닌 낚싯대입니다. 이곳은 실내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카페라는데요. 손맛이 끝내줘서요. 초보자도 문제 없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대로 미끼를 끼워 던지면 금세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이런 물고기를 잡아야 이제 게임할 맛이 나죠. 수조 안에는 잉어, 붕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 수백 마리가 살고 있다는데요. 손맛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이거 고기 잡으면 집에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 고기는 저희 무게 달아서 게임에서 경품 받아 가시는 거예요. 인형에서부터 드론까지 잡은 물고기의 무게가 많이 쌓일수록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잡았어요! 그런데 그냥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제일 큰 물고기나 제일 작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특별 경품을 주는 등 경쟁 심리 높이는 깜짝 이벤트들을 펼치면서 사람들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제일 큰 물고기를 잡아 경품을 받게 된 꼬마 친구, 기분 좋아 보이죠?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못 잡았는데 잡아서 애기한테 좀 즐거움을 빨리 주고 싶어요. 이번엔 서울시 중구로 가볼까요?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거리에 이색 카페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 장사하는 거 맞나요? 텅 빈 테이블만 가득합니다. 여기 카페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안에 손님이 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주무신다고요? 네네. 쾌적한 수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가습기와 폭신한 침대까지 준비된 이곳은 다름 아닌 수면 카페인데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피곤한데 주변에 쉴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저처럼 피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착안해서 현대인들한테 또 부족한 게 수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이 모자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라는 수면 카페. 이분들 한두 번이 아닌 듯 익숙해 보이는데요. 안대 쓰고 귀마개 꽂고 수면 양말까지 신으면 숙면 준비 완료. 솔솔 잠이 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튼으로 개인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기초 체온보다 서늘한 온도로 맞춰주는데요. 쉽게 잠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이분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나요? 직장인 분들이 야근이나 회식에 지쳐서 다음날 보통 1시간 정도 쉬시러 많이 오십니다. 어느덧 1시간의 꿀잠 휴식이 끝났는데요. 잘 주무셨어요? 어제 회식 때문에 정말 피곤했는데 집에서 잔 것처럼 편안하네요. 한편 등장부터 이색적인 카페도 있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것 같지만 손님들로 바글바글할 만큼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다는데요. 이 카페가 하루 만에 생겼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1시간이면 설치해서 카페 오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네, 1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증거 사진입니다. 비결은 알루미늄 모양 형태를 만든 후 건축할 곳에 옮겨주는 건데요. 빠르게 만들었지만 디자인은 여느 카페 못지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을 때 뭔가 하나 먹고 싶을 때 여기 잠깐 들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이게 백설공주 난자기들 집처럼 되게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 아닌가. 하지만 카페에서 진짜 빠른 것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메뉴입니다. 치킨에서 파이까지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네, 커피는 10초, 닭은 6분 정도 걸려요.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음식이라도 좀 빨리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요? 버튼을 누르면 콜드브루 원액이 나오고 물을 섞기까지 딱 10초면 됩니다. 금세 완성된 커피와 디저트 메뉴. 너무 빨리 나와서 손님들이 놀랄 정도라는데요. 과연 맛도 있을까요? 아유, 맛도 괜찮고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나와서 참 좋네요.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스케줄 다니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실 시간이 부족한데 이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주시니까.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이 카페가 더 특별한 이유는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다고요. 저희 카페를 보시면 일반 공간들과 다르게 둥근 원형의 그런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둥글둥글하고 따뜻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카페들. 이번 주말엔 이색 카페 나들이 어떠신가요? 네, 참 외우기 어려운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TV 속의 상황을 통해서 연상되는 한자를 배워보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술 혹은 미술, 작품 이런 단어만 들어도 좀 어렵고 좀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예술인들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로 소통하는 예술의 세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일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예술 작품들.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손끝으로 만나다. 예술 SNS로 소통하다. 얼마 전 SNS를 뜨겁게 달궜던 한 동영상. 마술처럼 보이지만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의 주인공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드로잉 아티스트 김아름 작가. 작품을 시작하기 전 카메라 설치가 필수라는데요. 제가 그리는 게 잘 안 보이는 거라 카메라로 남겨야 되거든요. 없어지는 거라. 없어진다고요? 네네. 그림이 없어진다고요? 제가 불 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불을 끈다. 게다가 도구는 바로 이 손전등. 어머, 손전등이 왔다 갔다 하자 그림이 나타납니다. 마치 손끝에 붓이 달린 것처럼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네, 이거는 빗으로 그림을 그리는 라이트 드로잉이라고 해요. 빗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 판 자체가 빗을 이제 축척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빗을 강하게 세면은 그 빗으로 인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순간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SNS를 시작한 김아름 작가. 벌써 반응이 뜨겁습니다. 원래 SNS 한 지는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별로 안 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올리는 작품에 개개인마다 반응을 해주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라이트 드로잉에 이은 또 다른 작품, 워터 드로잉인데요. 물로 그림을 그린 다음 잉크를 떨어뜨려 만드는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들을 SNS에 소개하며 예술과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시회보다는 SNS가 좀 더 가깝잖아요, 거리감이. 그리고 제가 바로 그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작품을 감상하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nd I travel a lot to see a lot of different art all over the world. So I think I take it so I can post on my social media. So all my followers and people who don't have the time or don't have not able to travel can see the art through my eyes. I took a picture of this great work because I wanted to share it with my friends back in New York and to show them some of the great artwork that's on at the Asia Cultural Center. 사진을 찍던 사람들은 바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기관의 실무자들. 특별히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모든 예술기관이 관중과의 어떤 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계 유수의 예술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어떤 사례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관객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엄청난 팔로워 수를 자랑하는 SNS들. 해외 유명한 미술관의 SNS인데요. 과연 예술과 SNS의 관계는 무엇일까? 전 세계 최고의 문화기관 6인의 실무자들에게 듣는다. Of course,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As I told you, the main issue for us is always to be connected with the creation. We also created several hashtags with hashtag ACC as part of our brand. So we focus first on the story and then craft the message to cater each platform. The most successful content we have many people working on videos. So I think video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communicate. So you can see we invite, celebrities who love contemporary art, who, 쉽게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강의에 듣는 이들은 집중 또 집중.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접근하기도 좋고 시민들도 이제 참여하는 데서 좀 더 거부감이 덜하고 오히려 또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예술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들. I want artists and art institutions to connect with our audiences through social media, to see social media as a way for you to tell your personal stories and stories that are important to you, to your audience, and help them connect with you. On our social media, I think the best thing is as well to share this collection, to share these values with as much people as we can. An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ith social media is not the issue by itself with the technology. 손끝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의 세계. SNS를 통해 예술을 만나고 예술을 통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산자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상에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힘력입니다. TV 속 장면을 보면서 힘력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와! 오! 우와! 오! 야! 잘 보셨나요? 재주 좋은 강아지가 현란한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배울 한자 단어는 무엇일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잠깐 멋진 공연을 보여주는 강아지를 보며 연상되는 힘력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실력인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실력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실력. 열매 실 힘력. 실력은 열매실과 힘력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열매실은 진명과 꿰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열매 실.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뜻이 열매, 내용의 의미로 발전된 한자 열매 실. 힘력은 팔에 힘을 주었을 때 근육이 붉어진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힘력. 일하다, 힘을 의미하는 글자 힘력. 이번에는 힘력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힘들게 밭을 매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이웃들이 너도 나도 일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힘력이 부수인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부수가 같은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면 한자를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 열매 실 힘력. 도울 조 일할 노 더할 가. 오늘의 굿모닝 연사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나 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은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네, 오늘 젊고 활력 넘치는 안양시의 모든 것 이필은 안양시장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안양시 잠깐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저도 안양은 서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어릴 때도 좀 가보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안양이 180도 변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안양하면은 요즘은 이제 평촌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안양하면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그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큰 공장들이 많았고, 맞아요. 또 안양 유원지, 또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고 뭐 이런 도시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산업 구조도 첨단 산업 쪽으로 바뀌어 있고, 또 저희가 예술, 그 공공예술을 하는 공공예술 도시면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잠시 전에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푸르고 네. 또 사람들이 활기차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제 경인공업 도시 있을 때는 사실은 뭐 공장들이 있고 맞아요. 연기가 많이 나고 그냥 이런 모습인데 이게 180도 바뀌었다는 말이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도시 성장이 조금 한계에 와가지고 제2 안양 부흥을 지난해 2월 1일 날 저희가 선포를 해서 새로운 도시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님 나와주신 김에 안양시의 명소나 볼거리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양시 명소는 우선 최근에 그 정조대왕 능행차가 222년 만에 재현됐다고 그랬잖아요. 창덕궁에서 수원 육릉까지. 근데 거기에도 안양이 그 경유하는 지역입니다. 들어가요? 경유예요? 그래서 우리 만안교라고 그 당시 정조대왕께서 능행하실 때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그 정조대왕의 효심의 어떤 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요, 안양에 활력의 바람, 젊음의 바람, 새로움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바람의 정체를 지금부터 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신도시 바람, 탄약고 새로운 도시가 되다. 어떤 뭘까요? 내용일까요? 박달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셨네요. 네. 지금 저거는 저희가 지금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탄약이 지금 그 지상에 저장돼 있는데 그거를 지하로 저장하면서 그 상부 공간을 저희가 잘 활용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그 지역에 만들면은 제2의 평촌 같은 대규모 그 첨단 산업 단지와 함께 주거 공간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 탄약고가 엄청 큰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지하로 놓고 지상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시겠다. 그렇죠. 아우, 큰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는 예술의 바람입니다. 예술의 바람. 어떤 내용일까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 이 공간이 과거에 안양 유원지였던 그 지역을 저희가 공공예술 사업을 한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양시만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술 사업이고 그래서 이 공공예술 사업은 도시 전체를 갤러리로 만드는 그런 아주 예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영어로가 보니까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해서 APAP. 얍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세 번째는 기회의 바람입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한번 뜯어봐 주세요. 3포 세대를 위한 공간 어딜까요? 청년 공간 A큐브와 번개큐브. 요즘 뭐 청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흔히 또 요즘은 이제 N포 세대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청년들을 위한 그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A큐브라고 이렇게 했고 또 다른 곳에 범계역이라는 지하철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범계 큐브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쉽게 오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시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시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안양은 정말 새롭고 역동적인 청년의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60만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층도 좀 젊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젊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제2의 부흥을 위한 사업들을 잘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그 구상이 맞춰지고 내년쯤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좀 편리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즘에는 각각 그 도시를 알리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슬로건 같은 거 걸고 예를 들면 고향은 뭐 오늘 올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예, 안양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 안양. 너 안양. 좋은 말이네요. 네, 안양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지금 시장님이 너무 싫었다는 식으로 웃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안양이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인문 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인문 교육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특구 지정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양. 네. 자, 오늘 안양시 이필훈 시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8만 대장경의 우수성을 알리는 2017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일요일까지 경남 합천에서 열립니다. 8만 대장경 진본과 1200년 된 마애불 입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는 조각칼로 대장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11월 3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